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윤태권 실장의 전략이 필요한 사람은 제일 필요한 사람은 오늘 오후에 가회동에 갈 저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은데.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윤 대통령 전략 물어보시는데 예. 들을 것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하게 간 적이 없는 단 한 번이라면 과한가? 하여튼 거의 윤 실장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수용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둘 다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 예. 이분이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 저도 꽤 맞춰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첫 번째 할 만해서 했다. 예. 두 번째 했는데 죄가 아니다. 심한 거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명령한 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일관되는 거죠. 할 만해서 했다랑 이제 뭐 크게 국민들한테나 손해를 끼친 게 없으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다. 예. 두 가지니까 오늘도 그 범주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정말 최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주시면 뭐라고 주시겠어요? 지금 변호인단이 어제 찾아왔어. 윤 실장, 대통령 최우진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선의 방책 전략을 좀 짜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럴 때 이제 보통 되물어 보죠. 뭘 원하냐? 앞으로 어떻게 되길 원하냐. 근데 뭐 이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 목표를 이 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공감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컨대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저한테 탄핵 이제 기각 아니에요? 탄핵 기각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 목표라는 것은 그럼 향후에 이제 재판이라는 점 그리고 뭐 우리 인생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 이후까지 이제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이냐라는 등등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거는 내가 좀 탄핵이 인용돼서 영어의 몸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역사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괜찮은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 기억되고 뭐 싶다.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생각보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구나. 뭐 이런 오늘 보니까 신문에 다 났던데요. 예. 그래요? 윤 실장이 생각하는 최선의 메시지와 최악의 메시지는 뭐예요? 최선의 메시지는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법정에서 형사법정에서 다투겠지만은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 시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할 만해서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고충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과 뭐 군 특히 전 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군과 공직자들에게 미안하다. 고통을 주고 했다.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뭐 가급적인 면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대통령이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고 다 아랫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걸 수용하는 거하고 포괄적으로 내 책임이 있고 아랫사람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걸 수용하는 거에서 전 후자 쪽이 훨씬 더 긍정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최선의 메시지는 나왔고 최악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계엄의 뭐 필요성을 강변하고 그리고 뭐 나는 죄가 없다 이 정도 말해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공정한 헌재, 편향적인 그렇죠. 여기 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흥복할 수 없고 우리 뭐 국민들이 결국은 다 일어나서 뭔가를 이제 뭉쳐서 하실 것이다. 역사가 판단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여론에도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당장 국민의힘 본인의 친정이라고 해요. 맞나? 하여튼 국민의힘과 향후 대선에 매우 어려움 그러니까요. 있는 거겠죠. 아니 앞서 김대식 의원 인터뷰했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예전에 정권 재창출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튀고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은 뭘 해줘야 되는 제가 겁니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가지고 예. 부채는 본인이 지고 가고 아. 뭐 자산을 남겨놓고 간다면은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아주 오케이겠죠. 제가 뭐 그간 부족한 점도 많았고 예. 한데 뭐 몇 가지 성과라고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교 정책이라든지 뭐 탈원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예. 이런 게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예. 게 국힘한테는 이제 좋겠죠. 임기 단축 개헌 얘기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저는 계속 뭐 나와요. 아주 여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겸허한 거 자산과 부채의 분리 여기에서 되게 확장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걸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몰라도 예컨대 뭐 지금 와가지고 마지막에 예. 그럼 뭔가 이제 딜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정에 안 서봤으니까 탄원서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뭐 피해자한테 회복하겠고 앞으로는 뭐 이제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건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든지 뭘 한다는 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주체가 그리고 예. 개인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인 거잖아요. 그럼 다 인용을 기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가능하겠나 싶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송은 복잡한 것 같아요. 앞서 김태석 의원 인터뷰를 봐도. 자, 그런데 이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위원장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탄핵 기각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한다. 인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준비 안 한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반대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각 대비는 하고 인용 대비는 안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합니까? 이게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게 이게 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이고 뭐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건데 그 조정훈 의원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용에 대한 준비들은 막 여기저기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조직적으로도 하고 하는 것이고 기각에 대한 준비는 그럼 지금까지 이제 탄핵이 이게 진행되어 온 동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제대로 뭘 못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게 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방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브레이크를 걸고 뭐 발목을 붙잡고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누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말 안 들어가지고 화나가지고 계엄했다. 그게 잘못한 거다. 그럼 제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다수의 주류 의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제가 생각한 거 반대쪽의 이야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외롭게 해드렸다. 자꾸 발목을 잡고 지원을 하지 못했다. 거기에서 일관된 흐름이라면은 야, 우리가 그때보다 더 대통령을 열심히 보필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줘야 되고 그게 기각의 준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더 호흡 잘 맞을 대표를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뭐 예컨대 뭐 윤상현 의원 뭐 김문수 장관 이런 분이 대표가 돼가 하면은 국민들이 역시 계엄의 교훈이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더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당정일체가 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거. 저기 만약에 당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전략을 짜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짜주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늘 몇 번 말하는 거지만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지금부터는 로키로 가라라는 이야기. 그렇죠. 로키로 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약간 지금 방향성이 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되게 엉뚱한 이야기인데 어제 저녁에 어떤 뭐 기업하는 분이랑 저녁 먹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정부가 뭐 되게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주류 언론이나 민주당은 되게 뭘 하고 있냐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지 하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 같은 게 정신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할 테면 다 해봐라. 우리는 팔짱 끼고 있겠다. 괜히 뭐 우리가
발목 잡아가지고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겠다. 이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전략이잖아요. 상임위 다 가져라 민주당. 16개인가 그런 거 다 가져라.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만에 민주당이 결국 돌아왔단 말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로키로 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원하고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겉으로는. 속은 내 모르겠는데. 예. 저는 왜요? 원해요? 탄핵 아니 인용, 이게 조기 뭐 대선? 둘 다 참 뭐 이 둘 다 선택하기 싫은 길이지만은 예. 어떤 게 더 리스크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업무 복귀하고 그럼 이 당은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되고 예. 역시 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여당으로. 오. 그럼 차라리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그러니까 낫다. 둘 다의 타격이 있겠지만은 뭐 후자가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왜냐면 판을 새로 생각할 때는. 짜니까. 그렇죠. 오, 그래요? 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갔어요. 가정.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연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아니, 충족시켜야 일본은 됩니까? 대통령하고의 관계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인 건데, 그러니까 당이 사실은 예. 조금 변침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주자들을 편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지금 못했는데 네. 1차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1, 2, 3, 4, 5를 네, 하나씩 그 뽑아볼까요? 직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면서 주자들을 편하게 해줘야 될 게 있겠죠. 탄핵에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렇죠. 그 경선 후보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 네. 그게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해요?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당에서 특별히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준비할 거 그리고 없는 뭐 거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는 것들인 거죠. 뭐 부정선거론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부정선거란 증거는 없지만 대통령부터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 뭐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안 해야죠. 리뷰를 언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아, 근데 윤 실장의 전망이 흥미롭네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탄핵 인용을 더 속으로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 그 둘 중에 뭐가 더 힘들 거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인용이 기각이 힘들 수가 있겠죠. 뭐 뒤에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돌아오면 뭐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되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든지 검찰 출두를 하든지 하십시오라고 할 분위기예요 지금. 또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또 남은 임기 동안 뒷받침하면서 그렇죠. 내년 똑같이 지방선거도 이렇게 뭐 치러야 가는 되고, 거죠. 예. 어차피 대선은 또 치러야 되고. 네. 그럴 바에야 지금 싹 거기다가 정리하고. 지금 오면은 보십시오.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켰다. 예. 니들은 한 게 뭐냐? 예. 우리가 지킨 대통령. 뭐 이제는 우리가 뭐 저기 하겠다.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성관이도 없애고 교회하고 그 절에서 관리하면 된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기 대선이 열려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 덜 아플 거라는 덜 거죠. 아플 거다. 네. 설사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져서 야당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야당 되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여당 계속하면 좋은가? 아니 뭐 그렇습니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직전에 뭐 또 인사위원회가 돼가지고 예. 공기업 사장이 되기로 사실 약속돼 있는데 홀딩도 이런 분들이 아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 뭐 어디서 이제 월급 받는 분들 1년 2년 더 예, 받고 그거야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하셨으니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통화 음성.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은 꽤 있었는데 뒷받침하는 음성이 공개된 건 어제가 처음이거든요. 시사인 단독 보도로 들으셨죠? 예.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새롭다기보다는 이런 건 있겠죠. 앞서서 이제 김병민 부시장도 말했지만은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봐도 어떤 거는 팩트일 거고 어떤 것은 자기의 해석일 거고 아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명태균 씨의 말이 이제 다 거짓말은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근거 아닐까요? 그 공천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당선인인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은 공개됐어요.
당한테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요 얘기.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 논란, 법적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선거법 위반이냐 네네. 아니냐. 물론 뭐 법적 논란에 대해서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아니다라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로 당선인 또는 대통령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만 있으면 영부인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취임식 전날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기 등장해서 권성동이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는데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법적인 문제하고 부적절하냐 적절하냐의 문제가 있을 건데 법적인 문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한테 영향을 끼친 것이 불법이냐. 예. 예컨대 진짜 돈을 받고 뭘 했으면 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계속 그게 살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이 예전에 그 한번 어디 기자회견인가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옛날 유경수 여사도 있었는데 이런 걸 국정농단으로 하면은 뭐 국어사전에 다시 써야 된다. 11월 달에. 예. 대통령은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하고 그분들. 근데 그 인식이 이것도 조언 이거 도와주는 거다. 예, 대중하고는 되게 괴리가 있는 거죠. 뭐 대중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제가 대중을 참칭하는 건 아니지만 예. 1번 부적절하다. 2번 왜 이런 걸 이렇게 말하자면 흘리고 다니냐. 예. 뒤에서 뭐 속닥속닥 뭐 예전 영부인들도 예. 제가 알기로는 공천에 영향을 뭐 끼친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가까운 사람들 뭐 밀어줘야 돼서. 근데 이게 안 흘러나오는 거하고 예.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동네방네 흘리고 다니는 거랑은 다르죠. 다른 거죠. 이 녹취 공개 이게 탄핵 이후 전국 조기 대선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당과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바뀔 건데 과거에도 그랬던 게 대통령이 지금 내가 뭐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뭐 탄핵을 29번 해서 여기에는 뭐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고 이게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은 민주당도 심했지라는 거에 대한 공감도는 늘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오른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끝나면 오히려 대통령이 요게 다시 이제 올라와서 붙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경과 탄핵 이걸 받아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판이 정리되고 조기 대선에 들어가도 또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문제를 대해서는 해결해야 조금 되는 더 거잖아. 지금보다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이제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쓸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특검법 또 올릴 수도 있겠죠. 뭐 상설특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가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또 오는 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탄핵 심판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거. 예. 아까 김병민 부시장도 말했지만 한 12월 3일부터는 명태균 씨 이야기 쑥 들어갔다가 예. 최근 다시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올 수 있고 또 과거 사례들을 미루어서 본다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또 튀어나올 그럴 수 수 있겠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뭐 걸 김건희 했다. 여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략적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이거 득표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전략이에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 예. 이게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늘 중요하지만은 네. 방향 자체는 이제 플러스다. 이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뭐 언론에서도 분석을 잘 해놨던데 한 서너 가지 이유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의 장악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용인을 해줄 거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DJ 비연합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복지 이야기하고 이제 그때 디스플린드 캐피탈리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도 뭐 규제라든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는데 용인했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뭐 들고 엎을 정도는 아닐 거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왼쪽이 비어 있다.
뭐 후보 달인이라니 뭐 이런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후방에 대한 그게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정의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조국 예. 대표 영어의 몸이 돼 있고 예. 진보당도 저는 약간 놀라운 게 진보당이 총선 이후에 그 조용한 개별적인 일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큰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뒤가 이렇게 후방에 걱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방으로 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예. 늘 선거라는 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쪽은 가운데로 오고 오른쪽에 있는 쪽도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에서 붙는데 맞아요. 국민의힘이 가운데를 비워주고 저쪽 오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 방이 비었어요. 그럼 이 방에 내 들어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정도가 겹치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의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표현대로만 빈집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중원이 비어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빈집 털이라는 표현 잘 모르겠는데 예. 빈집 점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을 비워준 사람이 그게 잘못이지 뭐 들어간 사람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구현이 늘 문제인 건 있는 거죠.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전략을 한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위험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재명 대표의 불안감?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는다면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정책과 컨텐츠가 좀 급진적인 거 아니었냐, 과거 성남시장부터의.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 톤 앤 매너의 면에서 좀 너무 거친 거 아니냐, 말이 휙휙 바뀌는 거 아니냐. 중도 보수화 전략을 걸으면은 앞서서 컨텐츠의 부분은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건데 예. 이 스타일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것도 뭐 갑자기 의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을 자칫하면은 증폭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비명계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임종석 전 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장악력이 워낙 앞서 말씀드린 제1 요인 후방이 이제 든든하다. 당의 지지자들의 이제 예. 결집도가 매우 높다. 그럼 마이너스 되는 게 없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럼 전략적으로 우수한 전략이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전 의원 표현대로만 빈집 털이, 윤태곤 실장은 빈집 점유. 네.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을 먼저 차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을 넓게 쓰는 거잖아요, 운동장은. 이제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다시 가운데로 와서 붙어야죠. 지금요. 예, 근데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지금은 보면 뭐 하는 얘기들이 뭐 일관성이 있냐, 대선용이냐, 대선 끝나면 돌아갈 거지,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얘기만 약간 하는데. 그게 보이는 게 예. 가운데로 와서 붙으려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장 토론하자. 상속세 관련.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약간 주춤하잖아요. 뭐 예. 3대 3으로 하자. 진위가 뭔지 봐야 되겠다. 아, 저건 그거 권성동 원내대표 간만에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죠. 자꾸 이게 집을 비우고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가서 마크를 하고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붙어가지고 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스가 가겠지만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허점이랄까 맹점도 노출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후보들이 딱 써먹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중도 보수론 더 나가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중도 보수 연대. 요거는 이제 민주당 자체가 중도 보수로 가는 거보다 더 나간 거거든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 여기하고 연대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어때요? 그 연대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해하는 현실적 그림은 뭐 대선 후보 단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하.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DJP 연합이라는 거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원팀이야. 그렇죠. 였던 것이고 근데 이제 예.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여당이 되면은 야당하고도 뭘 하고 뭐 예컨대 뭐 거국 내각을 꾸릴 수 있고 개헌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후자 방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2심 재판이 나온 이후에는 뭐 개헌 이야기 같은 것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거기 이야기했던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연대 영역 뭐 그런 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대연정 제안 실패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얘기에 따르면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토는 했었다. 일부에게는 뭐 제안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국. 나는 좋은 제안을 했는데 예. 상대방이 안 받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진정성 있으려면 임기 초에 하면은 임기 초는 대통령이 제일 힘이 있을 맞아요. 때니까 예. 그 내가 당선되자마자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제안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한국형 연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개헌하고 네. 다 맞물려서 가는 이야기일 건데 지금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네.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문제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리뷰, 역사적인 리뷰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제도가 무엇이 이제 구멍이 있고 무엇을 채워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위 후보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김부겸 뭐 총리하고 만났을 때 개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뭐 이게 내란 뭐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그 탄핵 심판 끝나면은 그것도 끝 아닌가요? 그 이야기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